안녕하세요. 안티에이징 닥터정 정재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안티에이징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티에이징 센터장님의 안티에이징 영상이라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안티에이징의 A부터 Z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안티에이징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주시죠. 네, 먼저 에이징이란 노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점차 나이가 들며 쇠퇴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에이징과 반대되는 개념이 안티에이징으로 노화를 늦추고 방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화는 우리 피부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나타납니다. 요즘 더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안티에이징이 대세로 떠올랐을까요? 거울을 보다 보면 갑작스레 나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마다 생기는 팔자주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생긴 흰머리, 좋은 화장품과 샴푸를 쓴다고 한들 좋아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노화의 흔적은 점차 전신에 걸쳐 드러나게 됩니다. 감출 수 없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도 당연하게 안티에이징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좋다더라, 어떤 회사에서 만든 보조제가 안티에이징에 좋다더라, 어느 병원이 동안으로 만들어주는 시술을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근 얼리 안티에이징이란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20, 30대에 이른 나이부터 안티에이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즘은 젊은 나이부터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많은 미용 성형 시술들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지만 그 트렌드는 수시로 바뀝니다. 과거 뚜렷한 이목구비와 T존을 강조하는 것이 예쁜 얼굴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요즘은 어려 보이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본인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움, 즉 동안이라 불리는 얼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안이세요 라는 칭찬을 들으면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을 동안, 안티에이징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안티에이징에 해당되는 영역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티에이징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우리 몸 전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에 이르는 전신의 피부, 머리카락에 숨겨진 두피까지 피부는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외적인 영역입니다. 피부톤, 피부결, 탄력, 모공, 주름 등 피부 노화가 보이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 흉터, 튼살 등의 다양한 피부 문제도 포함합니다. 머리에서는 두피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만 머리카락의 풍성함, 즉 탈모도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이 안티에이징의 영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너뷰티라 불리는 몸 안의 영역, 건강도 안티에이징과 직결됩니다. 몸 안의 건강 상태가 결국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외적인 안티에이징 뿐만 아니라 내적인 안티에이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피부에 충분한 수분감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수분크림 같은 화장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에 수분감을 줄 수 있는 시술이 스킨부스터 주입이죠. 시중에는 리쥬란, 주베륵 등의 스킨부스터가 있으며 봉봉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센터에서는 줄기세포를 포함한 피부 재생에 최적화된 스킨부스터를 주사 바늘 없이 피부에 주입합니다. 추운 겨울 비비 스킨부스터 시술이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킨부스터 외에 피부 탄력을 주기 위한 통증이 적은 슈링크 유니버스도 도움이 될 텐데요. 저는 독일의 초음파 장비인 인텐스 울트라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피부는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해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인텐스 울트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 피부 진정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B 스킨 부스터와 인텐스 울트라를 조합하면 피부 재생과 진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답니다. 제가 매번 잊지 않고 셀프로 하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너뷰티를 위해 안티에이징에 최적화된 비타민 수액을 맞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시술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을 위한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여러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간 춥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추운 것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약간 서늘한 정도의 기온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생활하며 몸이 적응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장수 유전자가 활발해지고 갈색 지방이 증가하며 대사 활동도 활성화됩니다. 저 역시도 대학생 때 기초 체온을 올리기 위해 약간 서늘한 정도의 기온에서 1년 이상 생활한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후 잔병 치레가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항노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자주 언급되는 NMN, 글루타치온, 레스베라트롤, 프테로스틸벤 등이 있고 이러한 성분들은 아보카도, 브로콜리, 양배추, 적포도주, 블루베리 같은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 섭취가 어렵다면 보조제를 챙겨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셋째로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을 통해 주기적 열량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운동은 안티에이징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티에이징과 관련해서 더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영상 한 편에 안티에이징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짧은 영상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을 위해 제가 안티에이징을 주제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당신의 내일 오늘보다 더 젊고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안티에이징 바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